어느 날 익숙한 은행 지점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멀리 있는 다른 지점으로 가야 했고 평생 사용해온 통장도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불편으로 시작된 변화는 이제 우리의 금융 생활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익숙했던 창구, 받던 혜택, 무료였던 서비스들 이제는 하나씩 조건이 붙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희진 채널 구독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동부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금융 상담을 맡고 있는 이명자 상담사입니다. 30년 넘게 금융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도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요즘 은행일은 도무지 모르겠다.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기분 잘 압니다. 제도는 자꾸 바뀌고 모바일이다 디지털이다 해서 점점 어려워지기만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절차보다 정말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중심으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꼭 딸이나 며느리가 옆에서 알려드리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요즘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통장에서 조용히 수수료가 빠져나가거나 기존 혜택이 사라지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 사시거나 새마을금고를 오래 이용해 오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2에서 3년 안에 농협과 새마을금고 이용자 중 70% 이상이 크고 작은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변화들을 직접 보고 또 어르신들께서 얼마나 당황하고 어려워하시는지도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상한 문자나 안내문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안 나가던 수수료가 빠졌네. 혹은 창구에서 하던 걸 이제는 앱으로만 해야 한다고 하네. 그렇다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수수료 몇백 원이 오르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께는 아예 통장을 옮겨야 하거나 수십 년간 누려왔던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앞으로 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셔야 할 수도 있고 수십 년간 받아오셨던 혜택들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 통장이 하나라도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을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조치들이 있고 그걸 미리 해두시면 훨씬 더 나은 조건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한 분들과 그냥 넘기신 분들 사이에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정말 큰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분 중에는 단순히 모르고 계셔서 몇백만 원 손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 항목들만 꼼꼼히 보셔도 지금 무엇을 하셔야 할지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배경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동네에 있는 친근한 금융기관, 농민이나 서민들을 위한 은행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네, 그동안은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이미 많이 달라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여러분의 생활에, 특히 금융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기반이고 새마을금고는 지역조합원 중심의 상호금융기관으로 출발했지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두 기관 모두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은행 창구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하니까요.
그에 따라 농협과 새마을금고도 살아남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협은 2025년까지 1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NH 디지털 슈퍼앱을 준비 중이고, 새마을금고도 자체 IT 센터를 확장하며 창구보다 모바일 중심의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디지털 서비스를 따라가시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도 부모님 도와드리며 느끼지만 모바일 뱅킹이나 비밀번호 설정 같은 것도 많이 복잡하지요. 그런데 지금 농협과 새마을금고에서는 이런 분들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점점 창구 업무를 줄이고 온라인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통장 정리, 단순이체, 잔액 조회 같은 건 지점에 가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었지요. 요즘은 그런 업무조차도 기계로 하라, 앱으로 하라는 안내를 받거나 창구에서 하면 수수료를 따로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지점 통폐합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요즘 들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지점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거 혹시 체감하고 계셨나요?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이런 통폐합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초부터 이미 전국적으로 40여 개의 농협 지점이 통합 또는 폐쇄 계획을 발표했고, 새마을금고도 내부 구조 조정을 통해 소규모 지점 운영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운영 수익성 때문입니다. 지점을 유지하려면 월세, 인건비, 유지비가 꾸준히 들어가는데 고객 수가 줄면 그만큼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구에 직접 방문하시는 고객이 줄어들면서 디지털 전환과 함께 지점 통합, 센터 집중화라는 전략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어르신들이 평소 다니시던 지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직접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남부 한 농촌 마을에 거주하시는 70대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무려 40년 넘게 동네 농협 지점만 이용해 오셨는데 작년 말에 그 지점이 폐쇄된다는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대체 지점이 차로 20분 이상 떨어진 곳이었고, 버스는 하루에 3번밖에 없고 직접 운전도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결국 자녀가 퇴근 후 모시고 가야 하거나 한 달에 한 번은 통장 확인조차도 힘든 상황이 되신 거죠. 이런 일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시골 지역일수록 더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짚어드릴 변화는 바로 금리와 수수료 정책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께서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 꼭 주의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최근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은행권 전반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도 기존 고객에게까지 새로운 조건을 적용하는 상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통장에 일정 금액만 넣어두면 자동으로 이자가 붙었지만 지금은 최소 잔액 유지 조건이 붙는 상품이 많아졌습니다. 즉, 일정 금액 이상이 통장에 있어야만 이자가 붙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이자는 사라지거나 오히려 계좌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바뀐 부분이 이체 수수료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금융기관 내에서는 이체 수수료가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창구나 전화로 이체를 하면 온라인보다 수수료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이 그런 건 아니고 고령자나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일부 우대 수수료 정책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휴면 계좌 관련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쓰지 않는 통장에 돈을 넣어두셔도 상관없었지만 요즘은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 계좌로 전환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고 간혹 일부 상호금융기관에서는 관리비 명목의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특히 비상금으로 넣어두고 잘 건드리지 않는 통장. 이런 계좌들이 조용히 잔액이 줄어드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금융상품 구조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정기예금이 연 3% 고정 이렇게 단순했는데 지금은 6개월은 기본금리, 나머지 6개월은 조건 달성 시 우대금리처럼 복잡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자동이체 3건 이상, 모바일 앱 로그인 월 5회 이상, 카드 사용 월 30만 원 이상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르신들께는 너무 어려운 구조지요. 이런 조건을 모르고 가입하셨다가 결국 약속된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직원 서비스의 변화입니다. 요즘 농협과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는 직원 수가 줄어들고 남은 직원들의 업무량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전처럼 천천히 설명을 들어볼 여유가 없어졌고 어르신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드리기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또한 젊은 직원 비중이 늘어나면서 고령자 고객과의 소통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왜 이렇게까지 물어보시냐는 식의 반응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오랜 세월 함께해온 직원이 고객 한 분 한 분의 형편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정이 느껴지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말씀도 많으시더군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과연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저는 지난 수십 년간 금융기관의 흐름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3에서 5년 안에 지점 통폐합과 디지털 중심 구조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대면 창구 서비스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점점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3에서 5년 안에 어떤 변화들이 실제로 나타날지 저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현실적인 예측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께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지점 수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농촌이나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은 더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운영 수익이 맞지 않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지점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올해 초에도 이미 전국적으로 40곳 넘는 농협 지점이 통폐합되었고 비슷한 흐름은 새마을금고나 지역 금융기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의 전환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지금도 창구보다는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업무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아예 대면 업무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금, 적금, 대출 문의 같은 것도 직원이 아닌 앱이나 콜센터, 키오스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수수료 체계가 계속해서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직원이 직접 도와주는 창구 서비스에 대해서는 운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 거래는 무료이던 것이 이제는 직원 처리 수수료, 서류 발급 수수료가 따로 붙는 시대입니다. 넷째, 금융상품의 구조가 훨씬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 다양한 조건을 붙일 수밖에 없고 그 조건을 충족해야만 약속된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런 구조는 어르신들께 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농협과 새마을금고만의 고유한 역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협은 농민을, 새마을금고는 지역 주민과 서민을 위한 기관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었지만 요즘은 시중은행과 운영 구조가 점점 비슷해지고 있고 혜택도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점검 사항을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현재 사용 중인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사용하는 통장인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받고 계신 혜택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혹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통장이 있다면 정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거래가 없는 통장에 대해서도 관리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사용법을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천천히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가족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은행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금융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스마트폰 뱅킹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언은 내게 맞는 금융기관이 어딘가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만 고집하지 마시고 집 근처에 지점이 많은 시중은행, ATM 접근성이 좋은 은행 또는 전화 응대가 친절한 은행 등 어르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주거래 은행을 바꾸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지점이 사라지는 시대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비스가 잘 갖춰진 은행을 선택하시는 것이 나중을 생각했을 때 훨씬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조합원 혜택이나 배당금 같은 특별한 혜택을 받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 농협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배당금이나 새마을금고 회원 배당 혜택 등은 다른 은행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편해서 옮기기보다는 혜택을 정확히 따져보고 지금 손해가 되는지 이득이 되는지를 계산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새마을금고의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일반 은행과는 달리 조합원 출자로 운영되는 상호금융기관입니다. 즉, 주민들이 직접 돈을 내서 함께 운영해 나가는 구조죠. 그런데 요즘은 새로운 조합원 가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조합원들도 고령화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새마을금고의 운영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사례만 봐도 지역의 몇몇 새마을금고는 운영난으로 인해 인근 금고와 통합되거나 아예 문을 닫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르신께서 이용 중인 새마을금고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예금자 보호법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일정 한도까지 예금이 보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아직까지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1억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9월 1일 시행은 확정되지 않았고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5천만 원 초과 금액은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치하시거나 안정성이 높은 기관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설사 향후 보호 한도가 인상되더라도 금고가 통폐합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계좌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급여 이체, 자동 납부 등 각종 설정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지점의 운영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교체가 잦아졌다거나 업무 시간이 줄어들었다거나 공지문이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셔서 운영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상품 판매 방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직원분들이 어르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차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에 맞는 상품을 권해 주셨지요. 하지만 요즘은 현실이 조금 다릅니다.
직원들도 실적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이익이 더 많이 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성이 높은 보험, 펀드, 변동금리 상품 등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께 권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보험, 펀드, 신탁 같은 복잡한 상품을 권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실적 압박 때문에 직원들도 이런 상품을 우선적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상품들의 구조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원금 보장형 펀드라고 안내받고 가입했는데 실제로는 5년 동안 중도 해지가 안 되고 해지할 경우 손해가 발생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표현은 안전하다고 들렸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든 직원 설명만 듣고 바로 가입하지 마시고 가족분들과 상의하거나 다른 은행의 상품과 비교해 보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품 설명서나 가입 전 체크리스트를 꼭 요청하셔서 서명 전에 충분히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상품은 중도 해지하면 수수료가 얼마나 되나요?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ATM 서비스의 축소입니다. 현금을 쓰는 분들이 줄어들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ATM을 유지하는 비용이 부담이 되어 지점 내 ATM 수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기존에 있던 ATM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어르신들께 자주 듣고 있습니다. 설사 ATM이 남아 있어도 운영 시간이 줄거나 입금, 통장 정리 같은 일부 기능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24시간 가능했던 ATM이 요즘은 밤 10시 이후에는 작동하지 않거나 토요일에는 일부 기능이 아예 정지된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간단한 통장 정리나 잔액 조회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르신들께는 부담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비하려면 자주 쓰는 시간대에 ATM이 열려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현금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에 어떤 은행 ATM이 있는지도 평소에 알아두시면 위급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꼭 확인해 보셔야 할 통장 점검 항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달 나가고 있는 수수료를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들께서 잘 모르시는 사이에 수수료가 인상되었거나 새로운 항목이 생긴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 정리 수수료, 타행 이체 수수료, SMS 알림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수수료들을 합쳐보면 한 달에 10,000원 이상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르신 한 분은 한 달에 2만 원 넘게 나가고 계셨습니다. 1년이면 24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병원 진료비나 손주 선물에도 쓸 수 있는 큰 금액이지요. 지금 바로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불필요한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은 현재 가입 중인 예금이나 적금 상품의 조건입니다. 상품 가입 당시와 지금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금리가 변동되었거나 중간에 우대 조건이 새로 생겼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자동이체 3건 이상 시 우대금리 적용. 이런 조건이 뒤늦게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시면 받을 수 있었던 이자를 놓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나 카드를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사용을 안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없으면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계좌 유지 수수료나 카드 연회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한 어르신은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적금 통장에
매년 5천 원씩 관리비가 빠져나가서 결국 원금이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해지하거나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수수료 면제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받고 계신 혜택들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농협조합원 배당금, 새마을금고 회원 혜택 등은 다른 은행에서는 받을 수 없는 고유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들도 조건이 바뀌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꼭 최근 공지나 안내문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다면 기존 은행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꼭 이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용 중인 지점의 분위기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직원이 자주 바뀌거나 영업시간이 줄고 상담 응대가 예전 같지 않다면 그 지점이 통폐합 대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대개 큰 구조 조정의 신호가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처럼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를 계속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받는 혜택이 충분하고 지점 접근성이나 직원 응대에 만족하신다면 충분히 괜찮은 선택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디지털 서비스에 조금씩 익숙해지시고 수수료나 상품 조건 변화에 관심을 가지셔야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주거래 은행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 근처에 시중은행 지점이 많거나 ATM이 가까이 있다면 더 나은 접근성과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함을 고려해서 이동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은행에서 받던 배당금이나 혜택은 포기해야 할 수도 있으니 꼼꼼히 비교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절충안입니다. 즉,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꼭 필요한 용도만 남겨두시고 생활비나 자주 사용하는 계좌는 시중은행으로 나누어 운영하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농협에는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한 최소 예금만 유지하시고 실제 생활비 이체나 카드 결제, 급여 수령 등 자주 쓰시는 용도는 KB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접근성이 좋은 시중은행으로 옮기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혜택도 유지하면서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은행을 바꾸실 때는 항상 비용과 혜택을 꼼꼼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협에서 조합원 배당금으로 연간 10만 원을 받고 계신데 새 은행에서는 매달 수수료로 5천 원씩 나간다면 1년이면 6만 원 손해니까 오히려 농협에 남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편할 것 같아서 바꾸기보다는 금액을 실제로 계산해보고 가족분들과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이체 설정입니다. 은행을 바꾸게 되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휴대폰요금, 보험료 등 기존 자동이체를 전부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이걸 깜빡하시면 요금이 연체될 수 있고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을 바꾸실 때는 꼭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 은행을 고를 때 기준을 명확히 정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금리나 이벤트만 보시기보다는 생활 패턴에 맞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접근성입니다. 집이나 병원, 시장처럼 자주 가시는 곳 근처에 지점이 있는지, ATM이 가까이에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금리 조건이 있어도 직접 이용이 불편하면 결국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수수료입니다. 자주 이용하시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행이체 수수료, 통장 정리 수수료,
SMS 문자 알림 수수료 등은 사용 빈도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금리입니다. 예금 상품을 비교하실 때는 기본 금리뿐 아니라 우대 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어르신들께 실현이 어려운 상품이라면 설령 금리가 높아 보여도 실제 받는 이자는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고객 서비스입니다. 직원이 어르신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지, 상품 설명을 천천히 차근차근 해주는지, 대기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직접 방문해서 분위기를 느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은행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금리도 높고 수수료도 거의 없고 24시간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하지요. 하지만 어르신들께는 추천드리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점이 없고 모든 업무를 스마트폰으로만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화 상담도 제한적이라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가족과 함께 간단한 업무 정도는 이용해 보실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여전히 지점이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거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농협과 새마을금고에 어떤 변화가 더 예상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지금처럼 수수료 인상, 지점 축소, 디지털 서비스 확대 등이 서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에서 3년 안에는 지점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고 직접 창구에 방문해서 받는 서비스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변화가 더 빠르게 오기 전에 미리 점검하시고 준비하셔야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확인하셔도 현재 상황을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통장 점검하기. 농협 새마을금고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혜택 확인하기. 현재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받고 계신 조합원 배당금, 우대금리 등의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우대 조건이 달라지거나 일부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최신 안내문을 꼭 살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이지만 1억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는 예금을 굳이 여러 은행에 나눠서 넣지 않아도 한 군데에 8천만 원, 9천만 원씩 예치해도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금융위원회 발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사용 계좌 정리하기. 쓰지 않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휴면 계좌로 전환되거나 관리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쌓아두면 좋을 것 같아도 오히려 돈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은행 상품도 비교해보기. 농협과 새마을금고 외에도 어르신들께 맞는 조건의 상품을 제공하는 시중은행이 많습니다. 특히 되면 상담이 가능한 지역은행이나 고령자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도 있으니 꼭 한번 비교해보세요. 다만 성급하게 옮기지 마시고 기존 혜택과 신규 수수료, 상품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디지털 서비스 익히기. 앞으로는 창구 서비스가 점점 줄어들고 모바일 뱅킹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가족분들과 함께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사용법을 하나씩 익혀두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주민센터나 복지관, 은행 지점에서도 고령자 맞춤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 많으니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화는 늘 부담이 따르지만 준비하신 분들께는 오히려 더 나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신다면 수수료 부담도 줄이고 혜택도 놓치지 않으면서 더 현명하게 금융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이런 변화들을 계속 지켜보며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함께 알려주세요. 특히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를 계속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융상품을 선택하실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면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은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든든한 금융 생활 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